조금 더 이제 젊었을 때 더 많이 일해서 저축해 놓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일을 여기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일이 싫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싫어져 버리면 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겠죠. 이걸로 돈을 벌려면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모순적인 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단순한 진심 두 분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가계부를 봤어요. 저희 집도 계속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고 어떤 것이 많은가를 봤는데, 특히 보험비가 적은데, 보험비는 이제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발병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한데, 혹시 생애 주기에 따른 불안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막 늙고 아프고 그런 질병에 대한 불안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은 없는데, 돈에 대한 불안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된다면 그게 꽤 큰 돈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한 불안까지도 불행으로 하나 얹기가 싫어서 보험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소한의 실비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비보험이 커버해주는 거 말고 한 10%, 20%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매달마다 막 10만 원 내는 게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 관리를 평소에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실비보험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비상금으로 마련하자로 이제 결론을 지금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집 사는데 돈을 모으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질병에 따르는 비용을 한 1억 정도를 모아놓자, 우리만의 보험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불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건데, 생애 주기에 따른 지출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나중에 자녀 계획이 생긴다면 육아비, 자녀가 생기는 데에 따른 주택 마련 비용,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픈 몸이 된다면 병원비 같은 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더 많이 일해서 저축해 놓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막 저는 19년 11월부터 제가 가계부를 썼는데,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지 한 달 동안 봤는데 많이 저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데, 한 달마다 이것보다 더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사실 준비가 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내가 만약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만 저축하면 더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금액을 보니까 만약 지금 저희 둘이라면 이 정도 금액이면은 부족한 것 같진 않다.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받고, 다혜님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상으로 더 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놀러 다니는 시간이나 뭐 나의 편안한 생활 루틴,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거를 굳이 포기해 가면서까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땐 너무 가난했던 시기를 겪어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으로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젊을 때 더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젊을 때 이 쌩쌩한 다리와 눈이 더 침침해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많이 삶을 누리자라는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저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더 많이 벌면은 일단 저희는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도 소비의 규모가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스케일이 더 커질 텐데, 삶의 스케일이. 그래서 그 속도를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북바인딩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일을 여기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일이 싫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싫어져 버리면 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려면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괜찮네. 판단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돈 벌려고. 공감해요. 너무 싫어지면 하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잃어버리면 내 돈벌이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모순적인 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되기로 했을 때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꿈을 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첫 마음이 가장 순수한데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그 마음이 헤쳐지고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는 순간 이 마음이 헤쳐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돈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지만 그래도 끝내 내가 이거를 지켜냈다라는 엄청난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려면 근데 둘 중 한 명이 돈 관리를 누가 해주긴 해줘야 돼. 전 아까 사실 현실적으로 2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어서 별로 안 불안해요 라고 했던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지금 맞아. 그렇게 하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서. 진짜 둘이가 서로에게 다행인 게 저는 일의 어떤 순수함을 지키는 걸 되게 좀 잘하는 것 같고 현우는 그 일을 약간 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연결시키는 걸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왜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조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 쓸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일의 초심도 찾아주고 시간도 찾아줄 텐데 적당히 벌고 적게 쓰고 싶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법? 근데 저는 생각이 딱 든 게 결국에 이거 나중에 못 벌까봐가 끝인 것 같아요. 뭐 퇴사를 할 수 있지만 전 나중에 또 일을 못하게 될까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내 소비 스케일은 크게 있는데 그만큼 못 버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서 그 소비 스케일이 충분히 작다면 나중에 못 벌까봐라는 것도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그 타격이. 맞아. 나중에 벌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벌 수 없을지는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모르는 일 때문에 지금 버는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깐 쉬어도 망하지 1년 않는다? 뒤에 다시 내가 일을 시작하고 싶을 때 어떤 시작할 수 있는 일이든. 능력이 있는가, 누가 나를 뽑아줄까, 아니면 내가 혼자 일을 만들어서 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작고 단순한 삶을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계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줬고 재테크에 도움이 돼서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단순한 진심도 혹시 재테크에 조금 도움이 되었나요? 일단 저희 돈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삶이 편해서 시작했고 편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작은 집도 그냥 작은 집이 좋아서 온 거예요. 24평 단독주택이 좋아서 거기 들어갔던 것처럼 원룸에서 살면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해서 간 거지. 야 우리 진짜 이번엔 스케일 좀 줄여서 돈 좀 모아보자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이렇게 또 9평 집에 못 살았었죠. 네. 저희는 지금 삶의 스케일을 유지하고 사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걸 계획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뭐 가구 만들고 하는 게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좋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 임장 가는 거 좋아하고 기업 비교하는 거 좋아하면 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해야 한다고 접근하니까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잖아요. 재밌는 삶. 근데 저는 약간 당위적인 삶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왜냐면 타인의 고통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아픈 게 저를 슬프게 해요. 그럼 그건 재밌는 삶이 아니죠. 예쁜 옷을 사면 재미있기도 하다가도 지금은 옷을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좀 바뀌어야지. 무엇이 더 견디기 힘드냐고. 맞아. 그러면 덜 힘든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현우 말대로 무엇이 더 견디기 힘든가라고 했을 때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 게 더 견디기 힘들어서 옷을 적게 가지고 사는 거고 차라리 그냥 좀 덜 여행 가더라도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더 나한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재미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다, 당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밀고 나가는 것이 신념이라면 제가 고기를 줄이려고 조금 힘든데도 하는 것은 신념일까 고집일까? 신념과 고집의 차이는 뭘까요? 넌 신념이 있어? 나? 없는데. 신념?
저는 뭔가를 옳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하지 않아요. 계속 저는 변하잖아요. 뭔가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변하는 나를 자꾸 나아가질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식생활 편에서 썼잖아요. 비건을 엄청 몰입해 있을 때 몸이 저도 모르게 다 상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영양 부족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딱딱해 있었어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식습관에 있어서의 딱딱함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 딱딱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되게 예민해지고 내 몸도 조금씩 상해지고 부모님한테도 걱정 끼치는 것도 내가 모르고 있고 제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너그러워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비건을 엄청 고집하지 않거든요. 물론 고기는 안 먹어요, 여전히.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다 먹거든요. 그것도 저한테 엄청 큰 변화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삶이 행복해지던데요, 저는. 고기가 먹고 싶진 않으세요? 네, 저는 원래 고기를 안 좋아했어서 괜찮은데 우유라든지 뭐 디저트 이런 거 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젠 안 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옳다라는 마음보다는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되 내 마음이 원하는 거라면 그건 또 해주는 좀 그렇게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져 버리지도 않은 균형 상태? 이런 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념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고 고집도 최대한 안 부리고 싶어요. 신념은 고집으로 가기 너무 쉽고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부러지면 나에게도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오라라고 생각하는 건 최대한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희가 좋은 게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괜찮으면은 더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집은 나중에 더 많이 일을 안 하게 해주는 불로소득의 수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혹시 큰 집에 대한 그런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큰 집을 관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 해도 내가 그 집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요? 집은 그냥 삶을 담는 그릇이지. 어떻게 생각해? 불로소득 좋지. 좋은데